내 자녀를 성공적인 영재로 길러낸 이 시대의 독보적인 마음코치 임주리 대표의 행복 레시피. 이 프로그램은 라피올라가 협찬합니다. 안녕하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안녕하실 줄 알았어요. 네, 대표님도 안녕하시죠? 네, 많이 안녕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내가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이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통했군요, 간절함이. 네, 통하였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을 언제부터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줘야 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내가 뭔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엄마와의 그 교류가 필요하거나 어떤 사인을 보냈을 때 엄마가 즉각 반응해 줄 때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괜찮은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울음으로 사인을 보낼 때 3초 이내에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을 주시고 아이가 기저귀가 불편해 보이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아이가 졸려하거나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안아주고 토닥여주면서 괜찮다라고 엄마가 안정적인 목소리로 편안하게 아이를 잠재워 주시는 거. 계속 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가 토닥토닥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여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뭔가 이상하지만 괜찮구나. 엄마가 옆에 있구나.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일 때인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엄마 어르신들이 아이가 울어서 너무 울 때마다 안아주고 그러면 버릇 나빠지고 뭐 그런다 해서 내버려둬라. 그렇죠. 손 타면 안 된다고 어른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손 타지 않게 눕혀놓은 아이들이 발달이 느려요. 누워있는 아이들은 세상을 평면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안고 다닌 아이들은 세상을 입체로 3차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 아이는 자기 의사표시가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울 때 3초 이내로 가서 왜 우는지 보면 이제 대부분의 상황을 아니까 그거를 해결해주고 하면 그게 아이를 자존감을 높이는 존중하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러니까 자존감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애가 울면은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자는데 울면 창밖으로 던지고 싶다고. 그 마음은 정말 공감이 돼요. 신생아를 집에 데리고 오면 잠도 잘 수가 없고요. 누워서 쉴 수도 없고요. 아직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온 몸은 아픈데 계속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10분 공감이 돼요. 그리고 또 그럴 땐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산후우울증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정말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좀 부탁을 해서 아이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어떤 말로 대화를 하고 나서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태어나고 나서 바로 이런 엄마의 행동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기본적인 그게 잘 안 되면 아이가 말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아이들이 울고 뭔가 표현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반응이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체념하고 울지 않는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 확률은 아주 낮아지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버려둬서 울지 않으면 저게 효과가 있구나가 아니라 아이가 체념한 거예요. 울지 않는 거. 너무 어린 나이에 체념을 배우고 포기를 배우게 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자신을 알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정말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아이를 안을 때에도 내가 그대를 잠시 안아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아이한테 허락을 구하고 안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제가 잠시 기저귀를 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갈아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에 아이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할 때는 아이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아이한테는 쉽게 하는 말이나 행동도 이 아이한테는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그렇겠네요. 엄마 자신도 아빠도 아이에게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아이를 대하게 되지만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기회. 네, 아이가 우는 건 엄마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을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을 사인으로 이해하시고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우리 임주리 대표님, 오늘도 깨알 같은 주옥 같은 팁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